자, 이번 시간은 시행령 29조 예비군 부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행령 29조가 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규칙으로 되어 있죠. 규칙으로. 그래서 규칙이 24조부터 29조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여러분 공부할 때 내용만 무조건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장으로 제가 제시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비군 부대기는 시행령 29조다. 그 위에 칙들이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좀 하시면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 예비군법 그 법조항 암기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법, 령, 칙 이걸 막 순서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생 못 외워요. 외우는 방법은 예비군법은 특히 법은 법대로 쭉 외우셔가지고 위치를 잡으시고 령은 령대로 위치를 쭉 잡으시고요. 칙은 칙대로 외워가지고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법령 칙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잡혀요. 그런데 각각 따로 외워서 위치를 잡으면은 위치 잡는 게 금방 잡힙니다.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 예비군 부대기는 이게 출제 유형은 대부분 원칙형, 뭐 사지선다형, 가로형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응용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상황형으로 봐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형태로 두 번 출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장하고 복장에서 제식 제외하고 복장하고 부대기에서는 총장 없다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총장 나오면 무조건 X다라고 보십시오. 자, 1항은 부대기 수요를 최소 어느 제대 이상으로 누가 하느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대기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은 공부하실 때 장관이 수여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상존명 그리고 어느 제대 이상 중상 중대 이상 예비군 부대기를 수여한다. 그러니까 소대기는 없다는 거죠. 분대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지금 직장 예비군 같은 경우 여단까지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 부대는 여단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끔은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실비변상에서 국방관이 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라는 게 가끔 들어온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 위치 못 잡으면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항은 상존명 중상 수여하라로 잡으시고요. 2항은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한 글자령이죠. 종제 수방령에서 수여 방법을 과거 시기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방령으로 잡으십시오. 한 글자령, 발령, 보령, 방령 전부 다 비읍으로 시작하죠. 비읍자령 3개를 잡아라. 자, 그래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종류, 제식, 수요 방법을 정한다 해서 이제 종류와 제식이 규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종류와 제식으로 가서 1항은 자 중상수요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고수다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골라낼 것 같지만 잘 못 골라냅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이 예비군기가 생략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신 사단기나 소대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기, 여, 연, 대, 중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쉬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고수다예요.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5개 부대기다. 그리고 읽어주는 거는 기, 여, 연, 대, 중으로 나눈다 라고 잡으시고요. 자, 이 항도 부대기 제식은 별도 일과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시행규칙 25조에 가면은 예식뒤의 제식은 별도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부대기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이게 출제가 가끔 맞게 출제가 돼요. 한 번도 이것을 별도 1, 2, 3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긴장하죠. 이게 1인가? 2인가? 3인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잡으십시오. 이 그림으로. 자, 부대기는 맨 위에 있으니까 1번. 예식뒤는 밑에 달려 있으니까 2번. 받침다리는 3개가 있으니까 3번.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잡아 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오답 준 적은 없어도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당황합니다. 아주 많이 당황해요. 자, 부대기 수요를 보겠습니다. 부대기 수요. 부대기 수요는 언제 수요하냐. 부대가 창설될 때 장관이 수요한다. 그래서 창장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군부대장, 수임군부대장이죠. 수임군부대장으로 하여금 대대기와 중대기를 수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연대기, 대대기 뭐 이런 사항으로도 다출이 되고 있고요. 또 연대장이 수요한다. 연대장이 수요할 수 없죠. 위임받은 군부대장이면 수임군부대장 이상급이기 때문에 연대장이 수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이 말은 또 뭐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동안 여러분들 그 지휘관 임명, 해임 그러면 중소수 분대중이 있었죠? 거기랑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위군 대중이 있다와 중소수 분대장이 헷갈립니다. 중소수 분대장은 지휘관 임명, 해임에 나오는 거고 부대기에는 위군, 대중, 대대기와 중대기를 수여할 수 있다를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비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단장은 예비군 대대기 및 중대기를 수여할 수 있다. 위군 대중이 있다. 이거를 응용한 건데요. 자, 위임받은 사단장은 우리가 말하는 수임장의 여군중 장군이죠. 여군중.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장관이 정한 군부대장.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단장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도 들어온다. 다음 시행규칙 26조 부대기 사용을 좀 보겠습니다. 부대기 사용. 부대기 사용은 2랑 3호만 조심하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조심하실 건 없어요. 자,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냐? 1항에서 동부임, 동원대여 부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부훈 소집되어 부대단이 훈련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예비군 부대로서 각종 기념일 행사이나 그 밖의 행사. 그래서 동부임 소부훈 부대로서 기념 행사로 잡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출제될 때 예비군 대원으로서 각종 기념일 행사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응용용으로 그때 출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못 본 거죠, 이거를. 부대를 대원으로 바꿔놓은 거를. 그래서 62회 때 이렇게 출제가 돼서 제가 63회 준비할 때 이 부대로서 기념행사지 대원으로서 기념행사하면은 자기 결혼 기념일 때도 부대기를 가지고 가도 된다. 그거 안 된다. 이거는 특이한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했더니 또 63회 때 또 이어서 바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과목은 전 기수에서 많이 오답 나온 것은 다음 기수에 또 오답이 나와요. 그런 경향이 아주 그러니까 전 기수에서 특이한 오답을 줬는데 그게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 기수에 오답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요거는 좀 요번 기수 전 기수에서 특이한 오답입니다 하는 것은 다음 기수에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또 이게 좀 논란이 돼서 자꾸 질문들을 해요. 각종 기념일에 국가 행사가 포함될 수 있지 않는 거냐. 사단 창설 기념일 날 가능하고 연대장 이취임식 때 사용 가능하다 해서 두 번 이렇게 응용형으로 또 나왔는데 그럼 국가 행사는 틀리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난 게 아니고요. 이게 출제가 원칙형으로 가로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각종 기념일도 주고 국가 행사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형으로 가면은 각종 기념일이 정답이기 때문에 국가 행사가 오답이라는 것이지 국가 행사 때 예비군 부대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항은 예식띠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근데 가끔 예식띠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는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식 2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밑에 달려 있으니까 별도 2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시행규칙 27조 부대기 관리로 가겠습니다. 부대기는 받침다리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다리 세우거나 보관상자 그 대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밭다리 세우거나 보관상자 회일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제식은 3이다 라고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보관상자에 받침다리에 세워서 놓으라는 건 실내에 놓으라는 거죠. 보관상자도 실내에 놓으라는 거죠. 근데 개양을 하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내에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이따 종합 문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행규칙 28조 부대기 반납 및 처리입니다. 자, 1항은 부대기를 반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2항은 반납받은 부대기를 보관하고 반납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해야 하는 규정을 얘기를 하고요. 3항은 반납받은 부대기를 폐기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공부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본 내용으로 가서 이 본 내용을 막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1항은 뭘 얘기라고 2항은 뭘 얘기라고 3항은 뭘 얘기라는 것이다 라는 개요 공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연상법을 하는 방법에는요. 4시간짜리 공부가 있고요. 8시간짜리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3일짜리 공부가 있어요. 4시간짜리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쭉 외워나가는 게 4시간짜리고요. 8시간짜리는 그 제목별로 항별 개요까지 한번 더듬어가는 게 8시간짜리고요. 32시간짜리 3일짜리죠. 3일짜리 공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된 이 연습장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직접 그려가면서 여기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여기 부대기는 장관, 상존명, 중상, 수여하라. 그죠? 그리고 2항에서는 종제, 수방령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밭다리 세우거나 보관상자 그리고 해일 않도록 개양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는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면 양이 많은가요? 많지는 않아요. 이게 3일짜리 공부입니다. 이 3일짜리 공부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고득점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자, 다음은 시행규칙 28조 부대기 반납 처리죠. 그래서 1항에서 부대기 반납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박스에 있는 3가지 경우다. 해명제, 즉 해체된 경우,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식이 변경된 경우 해서 해명제인 경우에는 누가 예비군 부대장이 누구에게 수여자에게 반납하라.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해명제 예수 반납하라. 아직 그렇게 출제는 안 됐지만은 예를 들어 이 3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돼요. 예비군 부대장은 부대가 해체된 경우 수여자에게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나머지 2개는 안 섭섭하죠. 이런 경우는. 왜? 경우의 수가 해체된 경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응용형으로 나오셔도 잡으셔야 되고요. 총장 나오면 무조건 X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부대 명칭이 전시부대 계획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자, 2항은 반납받은 부대기를 이제 보관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는 건데, 자, 이 해명제로 부대기를 반납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개념에는 안 맞지만 일장기 영구 보관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일장기 영구 보관. 일장기는 찢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구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장기 영구 보관. 고수단은요. 여기를 영구를 임시로 주면 여러분들 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는데 경우가 해명제인 3가지 경우에서 새로운 부대기를 줘야 되는 경우는 해체됐으니까 해체된 경우는 줄 곳이 없죠. 그러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줘야 되고요. 제식이 변경된 경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제인 경우에만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해야 한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기 해명제인 경우에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한다. 그러면 오답되는 거죠. 자, 3항은 부대기를 이제 폐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반납받은 부대기 수요자는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수폐. 그런데 군부대장이 폐기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대기 수요자는 누구예요? 장관하고 수행군 부대장, 그 위임받은 군부대장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관은 부대기를 언제든지 자기가 폐기할 수 있고
근데 군부대장이 그걸 폐기할 때는 꼭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해서 군패 관인. 그래서 부대기를 반납받은 영영사단장은 자체 검토하여 폐기하였다. 그러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에서 종합상황형으로 나왔던 것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겁니다. 2단 상황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64회입니다. 출제는 A 중대는 해체가 되었고 B 중대는 창설이 되었다. 그리고 C 중대와 D 중대는 통합되어서 2 중대로 개편되었다. 자, 장관은 영영사단장에게 중대에 대한 부대기 권한을 위임하였다. 자, 이 상황에서 자, A 중대는 해체됐으니까 수요자인 영영사단장에게 부대기를 반납하였고, 맞죠? 부대기를 반납받은 사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A 중대기를 폐기하였다. 뭐가 오답이죠? 이게 오답이죠, 이게. 왜? 여기 중요한 말이 빠졌잖아요. 군패관인. 군부대장이 폐기할 때는 장관 승인 받으라고 그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폐기하는 것은 오답이라는 거죠. 또 영영사단장으로부터 부대기를 받은 B중대장, B중대는 창설된 부대니까 새로 받았겠죠. 동사무소 국기계양도 옆에 부대기를 개양하였다. 이게 오답이다라는 거예요. 개양하지 말라고 그랬죠. 실내 보관하라고 그랬죠. 자, C중대와 D중대는 중대기를 반납받은 사단장, 그러니까 C중대와 D중대는 통합됐으니까 개편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반납받은 부대기를 부대기념관에 영구 보관하였다. 1장기 영구 보관이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영영사단장은 이중대에게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였다. 이중대는 개편되었죠. 그래서 해명제 명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여하였다.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대장은 영영시에서 주관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부대기를 가지고 참가했다. 그러니까 예비군하는 행사라는 것은 아까 동부임 소부훈 부대로서 기념행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3개 이렇게 해서 정답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상황형으로도 출제가 된다. 나중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도 게시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다음에 부대기 손망실 요치입니다. 손망실. 자, 부대기는 오래되다 보면 훼손될 수도 있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수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일 예수 보고하십시오. 수요자는 위임받은 군부대장과 장관밖에 없어요. 총장이 나오면은 아웃이다. 그리고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근데 잃어버린 부대기에는 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회일 예수 보고 그리고 회반 세부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뭐 수여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경우, 수여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반납해야 하는 경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공부하시면서 구분은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답이 이런 오답이 나와요. 새로운 부대기를 반납해야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를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이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